일잘러 이스 안녕하세요. 일잘러 이스 피터리입니다. 일잘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잘러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접근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잘러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 두 번째는 일몬러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어떤 주제를 삼아야 할지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벤저민 프랭클린. 프랭클린 자서전은 빵빵 습관이 남긴 역작이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 빵빵은 성공으로 가는 길의 방향키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인데요. 학문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을 빵빵해 모은다면 100권의 책도 열흘 공부거리로 만들 수 있다. 비틀즈의 존 레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매진에 만들 때 이야기인데요. 뉴욕 힐튼 호텔에 머무른 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이매진을 만들었는데 그는 호텔에서 빵빵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빵빵 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만화가 허영만 화백님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갔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마땅한 어떤 게 없어서 냅킨에다가 고추장을 찍어 빵빵 했다. 과연 이 빵빵은 뭘까요? 정답은 메모입니다. 메모.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록은 조금 더 넓게 쓰이면서 좀 어렵게 다가가기 때문에 메모라는 단어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정답이 너무 뻔해서 실망하셨나요? 메모는 그만큼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고 평범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상하게도. 메모는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메모는 먼저 이해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메모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메모를 하고 해보면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더 깊게 이해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메모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업무 능력 향상입니다. 메모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 능력 차이가 35%까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 자체가 업무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말인데요. 우리의 뇌는 약간 책상하고 비슷합니다. 책상에 막 이것저것 다 꺼내 놓으면 사실 뭐 업무를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메모를 하면서 메모한 것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판단을 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따라서 업무 능력 향상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게다가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누락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따라서 메모의 두 번째 효과는 업무 능력 향상입니다. 메모의 세 번째 효과는 바로 창의력 향상입니다. 메모하면서 어떻게 창의력이 늘어나냐고요? 메모를 어떨 때 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경우에 메모를 하지만 특히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또는 다른 어떤 텍스트나 문서를 읽고 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는데 이건 이거랑 융합하면 되겠는데 같이 연결하면 새로운 뭔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즉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주로 메모를 사용합니다. 어디에든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모인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융복합해야만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에는 이런 메모 자체가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어들은 쓰지 않죠. 감사하게도. 메모의 네 번째 효과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75%는 시각적인 것, 그리고 25%는 청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메모를 한번 할 때 일단 시각적으로 쓰면서 뇌가 활성화되면서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쓰기만 한다고 무한정 기억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한 번 쓰는 거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의 다섯 번째 효과는 조금 부수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효과입니다. 바로 대인관계 강화입니다. 메모에서 어떻게 대인관계 강화가 나오냐? 여러분이 2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배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 성별, 외모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음번에 만날 때 이 사람들의 특징, 배경,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는 거로 느끼게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 배경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다시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반대로 그 사람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됩니다. 메모의 효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메모를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메모를 잘 실행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항상 적을 준비를 하고 다녀라. 두 번째는 바로 꺼내서 바로 적어라.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시작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취침 한 15분 전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옮겨 적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을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적고 시간이 날 때 보충하라. 이거는 적을 때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숫자는 특히 정확하게 적어라. 아주 중요합니다. 단위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옮겨 적어라입니다. 메모를 일단 할 때는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적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옮겨 적어야 되는지, 옮겨 적는다면 어디에 옮겨 적어야 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을 선택해서 옮겨 적어야 나중에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다소 지저분하게 메모하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메모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모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있는 단어들을 내가 이해한 대로 편하게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메모가 부담이 안 돼서 메모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막 무슨 휘황찬란하게 형광펜 쓰고 오색 볼펜 쓰고 이거를 자아대고 긋고 막 그러고 있으면 메모 자체 시작한 게 너무 부담이 돼요. 왜냐?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이 예쁜 걸 망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메모의 목적은 예쁘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편하게 내가 이해한 대로. 그래야 단련이 됩니다. 예쁘게 쓴다는 강박을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간을 남겨둬라. 메모지에 빈 공간이 남는 거를 용납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너무 빡빡하게 적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근데 그럼 뭐예요? 나중에 공간이 필요해요. 새로 추가해야 되니까 삭제하고 의견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 생각도 또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즉 여유 공간이 있어야 나중에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메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너무 빡빡하게 쓰기 위해서 그 종이 공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정말 과연 그 필요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을 꼭 남겨두세요. 아홉 번째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라입니다. 아까 허영만 화백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냅킨에 고추장을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없죠. 그래서 뭐 종이, 연필, 볼펜, 책 귀퉁이, 심지어는 무슨 책자의 뒤, 그다음에 뭐 간판의 뒤,
옷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뭐 종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어플, 카메라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메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위에다가 제목과 날짜를 적어라. 이거는 나중에 메모를 분류하고 확인할 때 상당히 유용한데요. 특히 날짜와 제목을 적어 놓지 않으면 이게 뭐 때문에 한 건지 언제 한 건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겠죠. 좀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꼭 제목과 날짜를 적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11번째는 기호, 도형, 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랍니다. 그러니까 시각화하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일본어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되면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거나 어떤 수학적인 기호를 통해서 문자와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짧으면서도 정확한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메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메모가 왜 중요한지, 실제로 메모를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메모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 컨텐츠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더 다양하고 깊은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단계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메모를 꼭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인데요. 제가 그 효과를 보증합니다. 일단 일본어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고 연필을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적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몇 번만 적어보면 그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일문러가 일잘러가 되기 위한 첫 단추로 괜찮았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추가로 이 첫 번째 영상은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빵빵 사원과 박빵빵 사원 그리고 권빵빵 사원에게 바칩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